안녕, 우리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학원은 안 가도 과제 엄청 많지, 그치?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많이 과제 내주고 있진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또 암기하라는 거 잘해서 사진 찍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 지금 아직 안 한 친구들도 미리미리 좀 암기해 두세요. 1단원이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암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다시 외워야 될 암석 이런 것들 선생님이 또 문제집 만들어서 드릴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구 내부를 탐사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시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멍멍이 시추 말고,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한문 찾아놨죠. 그래서 직접 파보는 거를 시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데, 이게 우리가 지구 내부로 갈수록요, 온도가 높아져요. 예, 그리고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팔 수 있는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큰 돈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러시아의 콜라반도라는 곳에 한 15km 정도까지 파은 적은 있지만 사실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15km는 정말 사과에서 그 얇은 사과껍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추법인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시추법을. 예,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화산 분출물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가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하 뭐 100km 정도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의 상부, 지각의 하부와 멘틀 상부의 그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구에 도움을 주지만 더 깊은 데를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수박을 이렇게 두들겨 보고 샀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10개를 두들겨 다 소리가 똑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바로 간접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 배 아파. 배 가르자. 이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뭐 수면 마취해야 되고 뭐 너무 번거롭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촬영을 하죠. 뭐 엑스선 촬영이나 혹은 초음파. 직접 까보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진파 연구가 가장 효과적인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진파 연구 또는 지진파 조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진파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진부터 알아야죠. 자, 내가 이렇게 붕 하면 어때요? 붕 흔들리죠. 그렇죠? 어떤 지진의 원인이 된 진원에서 시작된 지진이 퍼져나가요. 예, 파동이죠, 파동. 근데 그때 그걸 전달하는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요. 에너지만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죠. 그건 말고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 운석이 있어요. 우리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마그마 덩어리였는데요. 식으면서 제일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지금 지각이 떠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운석은 보통 이제 그 지구가 처음에 생길 때 그런 마그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운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물질을 추정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고온 고압 실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구 내부와 비슷한 온도와 지구 내부와 비슷한 압력을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암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지구 내부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권의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탐사 방법의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진파 연구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지진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지진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 있어요. 일단 지진파가요, 진원에서 시작되어서요, 우리에게 오는데,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진동하면서 오는 게 우리가 피파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오는 게 S파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제 진원이 이제 땅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와서 관측소에 오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나란하게 진동을 하면 이게 피파. 그러니까 뭐 집이 위아래로 움직일까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게 S파, 뭐 양옆으로 움직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피파, 이게 S파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예, 그럼 이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그 이게 가로 세로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그다음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 나란한 게 P파,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인 게 S파예요. 근데 얘네가 먼저 오는 게 P파로 해서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 다음에 나중에 오니까 이제 세컨더리 웨이브에서 P파, S파라고 부르죠. 그 조금 사실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진파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이에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상 이 친구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친구는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표면에선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거는 이제 표면파라고 그래서 L파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L파인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일단 이제 P파랑 S파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제 P파가 좀 빠르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파를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요. S파는 뭐만 통과를 해요? 그렇죠. 고체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파는 당연히 다 가는데 S파가 가다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진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파동이에요.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그런데 그때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들, 매질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예, 그들이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진파에는 P파랑 S파가 있고요. P파는 빠르고 고액기를 모두 통과하고 S파는 느리고 고체만 통과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진파를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가 여기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타나요. 선생님이 실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각은 사과에서 사과 껍질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멘틀은 뚱땡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멘틀 뚱땡이. 왜냐하면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핵은 외핵과 내핵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요. 외핵은 액체예요. 액체. 선생님, 아까 S파가 고체만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외핵을 통과 못했나요? 그렇죠. 예, 통과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 기체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체의 성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체의 성질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사기에 기체를 넣고 공기를 넣고 끝을 막은 다음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체는 부피가 감소하죠. 그런데 외핵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렇게 우리가 층상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미리 암기하라고 프린트 줘서 우리 친구들 벌써 좀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을 보고 이제 지각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지각에는 크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네요. 바다 밑에 있으면 해양 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 있으면 대륙 지각인데요. 두께를 좀 보세요. 대륙지각 두껍죠. 근데 해양지각은 얇아요. 대륙지각은 보통 35km 정도고요. 해양지각은 5km 정도에 해당돼요. 우리 뿌나가 있는 위치와 범계역까지 정도가 1k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 감각을 1km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게 정 어렵다면 우리 학교 운동장 보통 대각선이 100m 달리기는 하잖아요. 그거 10배가 1km니까 거리 감각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륙지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 지각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대륙지각은 스펀지다. 또는 스타로폼이다. 그래서 등치는 크지만 가볍다. 그리고 해양지각은 철판이다. 그래서 얇지만 무겁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무겁고 가벼운 건 무게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밀도를 얘기해요. 밀도는 똑같은 크기로 잘랐을 때의 무겁고 가벼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를 똑같이 네모만큼 얘도 똑같이 네모만큼 잘라서 비교해보면 해양 지각이 무거워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대륙 지각이 두껍지만 이 밀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땐 해양 지각이 더 크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밀도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밀도를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밀도는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똑같은 부피로 잘랐을 때의 질량이에요. 우리 질량의 단위는 보통 그램을 쓰고요. 그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뭐 밀리리터나 세제곱 센티미터 같은 거 쓰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라고 읽으면 돼요.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걸 써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늘 물어봐요.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돌이 있어요. 선생님 물어보면요. 대부분 친구들이 누가 무겁냐고 그러면 돌이 무겁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히 돌이 무겁죠. 근데요. 여러분 혹시 목성이라는 행성을 알고 있나요? 목성은요. 엄청 큰데 목성은 기체예요. 기체. 그다음 우리 지구는 목성에 비해서 작아요. 지구는. 근데 우리 지구는 알죠. 암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게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 질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질량하고 무게 안 배워서요. 그냥 쌤이 쉽게 무게라고 할게요. 얘가 더 커요. 왜? 기체인데요? 왜? 아무리 기체라도 양이 많으면 무겁단 말이에요. 이거 공평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왜 공기랑 돌이 누가 무겁냐고 그러면 당연히 돌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머릿속에서 공기도 요만큼 돌도 요만큼을 갖고 와서 비교한 거죠. 바로 이게 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게를 제대로 된 무겁고 가벼움 질량을 비교할 때는 같은 크기로 갖고 와서 비교해야 되겠죠? 그게 밀도예요. 그렇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질량과 무게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기회 될 때 질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과학자 유고슬라비아의 과학자 모호로비치치 아저씨가 나오세요. 이 아저씨가 지진파를 막 쏴서 연구를 하는데요. 여기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거기서 갑자기 미친 듯이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뭐라고 했냐면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한 지진파가 불연속적인 곳이구나 해서 줄여가지고 모호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호로비치치 아저씨는 멘트를 발견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책을 좀 뒤에를 좀 볼게요. 뒤에를 좀 보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지진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근데 지구 내부가 층상구조가 아니면 지진파가 이렇게 쭉쭉쭉 갈 텐데, 아이고, 어때요? 아까 우리 모호면에서 한번 빨라졌다고 그랬죠. 너무 얇으니까 지금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근데요, 어머, 가다가 지진파가 이렇게 그리고 가다 막 꺾였어요. 반사는 되돌아오는 거고 꺾이는 건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지진파와 같은 파동의 특징이에요. 쭉 가는 직진도 하지만요. 뭔가 달라졌을 때는 반사도 하고요. 또 꺾이는 굴절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렇게 반사하고 굴절하다 보니까 이 진원에서부터 103도에서 142도 부근엔 지진파가 1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속에 뭐가 있구나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핵인데 그렇다면 핵의 존재를 발견한 거는 누구냐? 바로 구텐베르크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우리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암영대에는 또 지진파가 가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희미하게 또 피파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또 뭐가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핵까지 알게 됐고요. 그거는 우리가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레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 내부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깊이예요. 쭉 들어가죠. 선생님이 아까 반지름 6,400이라고 그랬고요. 네, 여긴 속도인데 자, 그러면 S파랑 P파랑 누가 더 빠른 건가요?
예, 피파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지진파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그 지각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빨라진다 그랬죠. 멘트 들어갈 때.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이제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자, 피파가 빠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쑥 떨어지죠. 예. 어머, 에스판 못 가요. 왜 못 가? 아, 이거 고체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들어갈수록 또 하다가, 조금 빨라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유심히. 선생님, 그래요. 외액은 액체인 거 알았어요. 근데 내 액이 다시 고체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원래 지진파, 파동은 액체보다 고체에서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냈죠. 아까 말했듯이, 뭐로 비치지 아저씨가? 모면. 자,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또 이 멘트를 알아내면서, 아니죠. 멘틀과 외핵. 그래서 외핵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또 구텐베르크 하면. 그리고 이 암형대에 희미한 피파 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레만면. 그러니까는 경계면은 3개. 그래서 몇 개의 구성. 4개의 구성이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내부 구조를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암석을 좀 배우면 재밌는데요. 화강암은 밝은 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은 어두운 돌이에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자죠. 이 거물수록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서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도라르방이 현무암인데 여러분 현무암 무거운 거 아나요? 그래서 이제 화강암은 아까 말했듯이 대륙지강 화강암이지만 가볍고요. 그다음에 현무암은 무겁기 때문에 해양지가 밀도 컸죠. 예, 그거 꼭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밀도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가능하면 이 숫자도 그냥 외워버려 주세요. 예, 그리고요. 또 하나 또 얘기할게요. 화강암 얘기. 나중에 이제 암석할 때 하겠지만요. 화강암이 매우 단단한데 흔하고요. 그리고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로 이제 아파트들은 시멘트인데 보통 이제 상가? 예, 이런 경우는 겉에를 화강암으로. 그래서 우리 뿌나 건물도 밖에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그 우리 학원과 스트리트 다 화강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멘틀 볼게요. 멘틀은 이제 모면에서 지하 2,900km까지. 선생님, 멘틀 뚱땡이?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한 방에 끝났죠. 자, 밀도가 더 커지죠.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져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마그마 덩어리였던 지구가 식을 때 제일 무거운 게 같죠. 밑으로. 그래서 핵이 제일 무거운데요. 이 위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의 밀도만 암기하지 얘네들은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더 크다. 그리고 핵이 밀도 제일 크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종류의 암석으로 되어 있냐면요. 감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외워주면 좋은데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요. 화강암은 대륙지각, 그리고 해양지각은 바다. 그러면 도라르방, 현무암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멘트를 어떻게 외웠냐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 감람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제 핵은요,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핵이 액체인 건 너무 중요하죠. 무슨 파가 못 가는 거예요? S파가 못 가서. 그리고 내핵에선 지진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져서 이제 고체로 추정한다는 거. 외핵, 내핵은 모두 다 철, 그리고 니켈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구 내부를 다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마무리해 볼까요? 지각 밑에 멘틀, 멘틀 밑에 외핵, 외핵 밑에 내핵, 지진파로 공부했고요. 구조를 알았고요. 외핵은 뭐다? 액체다. 누가 통과 못했다? S파가 통과 못했다. 그리고 각각 경계면은 처음에 모호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그리고 또 각각 구성하는 돌멩이들은 대륙지각, 화강암, 해양지각, 바다, 제주도 현무암, 멘틀, 가물가물했으니 가물가물, 감람암, 그리고 핵은 가장 무거운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